안녕하세요 여러분, 크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가지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래프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끔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들은 그래프가 영어라고 할 거예요. 막 G, R, A, P, H라면서 그래프랍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그래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는 어떤 우리가 주어지는 자료들 있죠. 이런 표들을 이제 숫자만 보면 크기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어떤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프 또한 하나의 표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표가 될까요?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문제집에서 보던 막대 그래프랑 약간 다르죠? 하지만 막대 그래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몇 개가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표라고 여러분이 한번 이해하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를 하나로 합치면 막대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표. 만약 그 표가 눈썰 매장, 동물원, 스키장, 그리고 한 개 뭐죠?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에서 숫자가 적혀 있을 텐데요. 8, 4, 6, 8, 4, 6 맞나요? 6, 5 이렇게 쓰여 있는 표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표 자체가 엄청 큰 표인데 여기에 눈썰매장, 놀이공원, 동물원, 스키장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그런 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맞죠?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하나씩 세어서 이런 작은 표로 만들고요. 숫자표죠. 이 숫자표를 또 숫자만 많으면 파악하기 힘드니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기 딱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동물원은 제일 작구나. 눈썰매장은 제일 많구나. 이게 만약 선호도 표였다고 하면 동물원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적고 눈썰매장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반면에 스키장과 놀이공원은 크게 차이가 없구나. 평균적으로 비슷하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좋아하는 과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과일 없다고요? 아, 딸기 좋아한다고요? 여기 딸기가 없네요. 딸기가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죠?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인 사람은 7명이죠. 여기 명으로 적을게요. 7사람이 사과를 좋아해요. 그리고 배는 5명이 좋아하죠. 바나나는 9명, 포도는 4명.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보고 몇 명이 각각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대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떨 때 쓴다고요? 바로 각각의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중에 그렇죠?
각각의 과일 중에서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점 중 하나가 또 다른 게 그 과일은 몇 명이 좋아하는 거다를 또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런 막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몇 명이 좋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정말 좋은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본 화면일 거예요. 짜잔. 이건 어떤 건가요? 바로 어떤 영화나 아니면 그 게임이나 어떤 다운로드를 할 때 나오는 이런 표일 거예요. 이거는 누적되는 거고요. 이제 쌓이기만 하고 줄어들진 않죠. 그리고 딱 끝에 도달했을 때 100%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나 남았구나라는 것은 알기 쉬운데 얼마나 되었는지 그 값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개밖에 없어서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계인데요. A, B, C 중에서 제일 큰 건 A죠. 맞죠? 하지만 A가 크고 그 다음 C, 그 다음 B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값을 다 세어보지 않고는 얼마나 큰지를 한눈에 수치 값을 바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한계이지만 또 장점은 A, B, C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 B, C 이외에도 있을 경우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기타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 기타는 막 이렇게 생긴 기타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과일. 이번에도 과일인데요. 이번엔 원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원 그래프. 원 그래프는 어떤 건가요? 동그란 원에 이제 각각 자료가 들어가는 값인데요. 값이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제일 큰 건 제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겠죠? 제일 넓은 공간을 차지할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넓은 공간이 35%인 사과. 맞죠? 그 다음은 배. 배는 30%. 그리고 바나나, 귤 순서로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크기 순서는 바로 볼 수 있고 또 얼마나 있는지는 볼 수 있지만 퍼센트만 알 수 있고 그 값은 알 수 없죠. 만약 100명을 조사했다면 100명 중 35명이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조사한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되었을 경우 350명이 되니까 몇 명이 조사를 했고 또 몇 명이 대답을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비율로, 퍼센트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강낭콩의 성장이죠. 강낭콩이 1주에는 5와 10 사이, 2주에는 10과 15 사이, 그리고 3주는 15와 20 사이, 4주, 5주에 20과 25 사이고 또 4주보다 5주째가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강낭콩이 처음엔 작았는데 점점 크고 있네. 점점 크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점점 커지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성장했을 때가 2주에서 3주 사이구나 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선이 꺾였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각각의 값들도 알 수 있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전 값과 비교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꺾은선 그래프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시간 순으로 보여주지만 단점은 만약 꺾은선 그래프에 강낭콩만 있는 게 아니라 완두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콩들이 더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꺾은선 그래프가 복잡해지겠죠. 막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는 이런 선을 이제 색깔별로 구분해서 나타내는데요. 그래도 너무 종류가 많아지면 복잡해진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 그리기 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그래프는 몇 종류가 있었죠? 자, 일반적인 게 하나가 있고 누적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너무 많이 봤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 중에서도 누적이 되는 누적 막대 그래프, 아까 다운로드 하는 거 보셨죠? 누적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그리고 누적되는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안 다룰 거예요. 그리고 띠 그래프. 띠 그래프는 어떤 의미였죠? 막대 그래프랑 비슷하지만 얘가 약간 다운로드랑 비슷하겠네요. 이렇게 생긴 점점 채워지는 것들. 그래서 얼마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값이 자료가 얼마인지 그 값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꺾은선 그래프가 있었죠? 꺾은선 그래프. 하지만 그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그래프가 있어요. 왜냐면 더 많은 종류의 상황들이 있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한눈에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그래프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내는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황사가 어느 나라로 오냐? 우리나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쓰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마스크를 쓰는 이건 약간 방송에 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그래프들이 많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표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걸 해볼게요. 자, 어떤 걸 한번 먼저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시간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표보단 저게 더 낫겠네요. 자,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방학 때 많이 하는 시계를 만들 거예요. 와우. 역시 화면을 보고 그리면 안 되나 봐요. 자, 이런 동그라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림이 그리죠? 여기서 0 하루예요. 하루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건데요. 12시 0에서 12시니까 여긴 6시가 되겠죠? 오전 6시. 그리고 여기는 오후 12시. 오후 6시, 밤 12시,
여기는 낮 12시죠. 그래서 우리가 몇 시쯤 자죠? 보통 착한 친구들은 착하다고 표현해도 되나? 착하다고 표현 안 할게요. 그냥 보통은 새벽에 자죠. 하지만 우리는 일찍 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시쯤 표현할게요. 밤 11시.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지만 8시에 일어난다고 할게요. 8시. 선생님도 8시에 못 일어나는 적이 많아요. 어릴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런 시간에서 여기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잠자는 거겠죠? 잠. 어떤 친구는 달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하던데. 자, 잠을 많이 자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나요? 한 10시까지 아침 먹고 막 씻고 하면서 옷 입고 하면서 아침 준비를 하죠. 자, 준비 하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이제 잘 때까지 뭘 하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요. 맞죠, 친구들? 그럴 때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점심 먹기 전까지 뭘 할 수 있냐면요. 어제 정한 것들을 하면 제일 좋아요. 어제 정한 것들. 그러면 그 어제는 또 내일 할 일을 할 것들을 정하기.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내일 할 거 정한 걸 자고 아침 일어나서 바로 어제 정한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당연히 6시쯤은 저녁을 먹겠죠. 그리고 아마 저녁에는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 분은 드라마 볼 거고 유튜브 보는 분은 유튜브 볼 거고 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놀기라고 적을게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루에 대부분 시간을 잔다는 거. 진짜 제대로 산다면, 열심히 산다면 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시간 줄여도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래도 잠은 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할지는 이제 매일매일 정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이제 똑 떼서 표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잠이고요. 그럼 제일 큰 건 공부가 되겠죠.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할 거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할 거예요. 맞죠? 자, 이런 우리가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꺾은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올게요. 너무 동떨어진 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자꾸 동떨어진 여러분이 하고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1783이겠네요. 그다음에 1020도 어떤 게 좋을까요? 3784가 되죠. 이게 좋겠네요. 그다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의 대열표를 보고 색칠된 칸에 어떤 걸 하냐 하면요. 자, 2020. 이걸 한번 하나의 자료로 아까 살펴보았던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다 써볼게요. 다 쓸 수 있는 자료를 또 만들어 볼게요. 엄청난 도전이긴 한데요. 자, 친구 이름 정하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영어로 적을게요.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 E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각각 시험을 쳐요.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단원평가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원평가를 썼는데 첫 번째 1회 두 번째 2회 시험을 쳤는데 A라는 친구는 처음에 50점을 맞다가 두 번째에 60점으로 올라가요. B는 처음에 90점을 맞았는데 두 번째 실수를 많이 해서 80점이 되었어요. C는 처음에 70점을 맞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30점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했지만 사실 다른 거를 더 좋아해서 30점 그대로 남아있네요. 마지막으로 20점 남아있는 친구를 20점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몇 점이 됐다고 할까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70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험은 공부만 하면 시험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요, 이전 시험과 크게 관계가 없겠죠? 자, 표를 그려볼게요. 먼저 이런 표를 그릴 수 있겠죠. 우리가 막대 그래프인데 옆으로 가로로 누운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시작하는 것이 0, 그리고 중간에 50, 그리고 제일 끝에 100점 이렇게 두면요, 50점이었던 A는 처음엔 50을 맞겠죠.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그림, 이런 표예요. 좀 더 크게 그릴 거 싶었는데 여기 너무 크게 그렸어요. 자, 50에서 60으로, 그리고 B는 90에서 80으로 맞죠? 그리고 C는 70에서 100점으로, D는 30점인데 처음부터 끝도 두 번째도 30점, 세 번째는 20점, 그리고 70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로 보았을 때 A, B, C, D, E 이렇게 5명의 그래프를,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C가 100점을 맞았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D는 차이가 없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E가 제일 크게 증가했구나, 제일 크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꺾은 선으로 만든다고 하면 바로 여기에 선을 그어주면 끝나겠죠. 이거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꺾은 선,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꺾은 선이고요. 이제 학생들의 꺾은 선을 1회와 2회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자, 이것은 꺾은 선 그래프 중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A, B, C, D, E, 그리고 0점, 중간에 50점, 제일 위에 100점, 그리고 A는 먼저 1회 시험 먼저 볼게요. 50점, B는 90점이었죠? 90, 대충 그려본 거예요. C는 70점, D는 30점, E는 20점.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니까 전부 이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꺾은 선 그래프를 이름을 정해줄 거예요. 1회. 그러면 이 중에서 B가 제일 높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회로 한번 넘어갈게요. 2회는 A가, 이번에 빈 동그라미, A가 60, B가 80점, C는 100점, D는 30점 그대로, E는 70점, 70점, 이쯤 70점이겠죠? 70점. 그래서 전부 이어주면 꺾은 그래프 2회가 완성이 되어요. 한번 크게 볼까요? 자,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건 C겠죠? 2회에서는. 그리고 B는 1회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A는 크게 차이가 없구나. B도 크게 차이가 없구나. C는 약간 차이가 있고 D는 그대로고 E는 제일 큰 차이를, 제일 큰 폭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죠? 이번엔 원 그래프를 살펴볼 거예요. 자, 원 그래프. 자, 원 그래프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동그라미는 이제 이 안에서만 전부 해결돼야겠죠. 그래서 다른 자료를 쓰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각각의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수도 약간 그 부분이 있겠죠? 범위가 있겠죠? 0에서 20점, 그리고 21에서 40점, 41에서 60점, 61에서 80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에서 100점. 학생은 이 범위 안에 있는 학생을 적는 거예요. 만약 2명, 3명, 5명, 그리고 8명, 2명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총 학생 수는 20명이 돼요. 그럼 20명 중에서 이제 2명이 0에서 20점 사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100분율로 나타내는 게 보통인데요. 일반적인데요. 우리는 20명밖에 없네요. 맞죠? 그래서 이 20명을 100으로 가장했을 때 100명이었을 때 100%였을 때 전체가 100%였을 때의 각각의 학생 수를 구해 볼 거예요. 문제 20에서 100으로 되려면 5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5배 해준 거예요. 각각 다 5배 해주면 2의 5배는 10, 3은 15, 5는 50, 8은 80, 띵? 5배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계산하고 있네요. 25, 8 곱하기 5는 40, 그리고 2는 1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전체를 100으로 두었을 때 25, 50, 7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제일 위에 거부터 할까요? 자, 10만큼 중간에서 선을 그어줘요. 만큼. 그러면 0에서 20. 그리고 그 다음은 15명이니까 25가 되겠죠? 10에서 15를 더해서 25가 되었어요. 21에서 40. 그리고 다음은 25명이죠? 41에서 60점 사이가 25명. 그리고 40명. 40% 제일 많죠? 이거 퍼센트로 적을게요. 자, 40%. 50에서 40을 더하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90%. 이만큼이 61에서 80 사이. 61점에서 80점 사이. 마지막으로 남은 건 81에서 90점, 100점 사이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보니 어떤 게 보이나요? 제일 비중이 큰 61에서 80점 사이가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60일에서 80점 사이가 제일 많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단지 40%라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40%를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백분율 계산할 때 배웠었죠. 20명에 40%니까 100분의 40 계산해주면 10과 10 약분되고 10과 10 약분돼서 2 곱하기 4는 8, 8명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은 D 그래프네요. 자, D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D 그래프는 이제 원 그래프와 정말 비슷해요. 왜냐면 원 그래프도 똑같이 D 그래프처럼 살펴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0 그리고 마지막은 총 학생 수, 수능명을 적을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명, 3명이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5에서 5명 더하면 10명. 10명에서 8명이 돼서 18명을 적을 수 있고요. 그럼 안에는 선생님.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나요? 0에서 20 사이, 20일에서 40 사이, 40일에서 60 사이, 60에서 80 사이, 80에서 100 사이 라는 것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명, 3명, 5명, 8명, 2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얘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D 그래프고요. 누적도 있어요. 어떻게 누적이 되냐면요.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점점 쌓여서 100%. 누적은 항상 퍼센트예요. 그래서 100%가 되면 끝이 나겠죠. 그런 다운로드 화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그래프는 이런 상황에 쓰기 좋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크기의 변화를 한눈에 볼수록 나타낸 다시요. 목이 잠기네요. 물을 가지고 와서 마셔야겠어요. 그래프란 크기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표입니다 라고 하고, 그 표는 이제 다른 표처럼 똑같이 그래프도 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다양한 그래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런 표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자료도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군요 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그 그래프,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그래프라는 그런 자료를 이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자료들이나 아니면 요즘 빅데이터가 유행이잖아요. 그런 빅데이터를 여러분이 맞이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간 고민이 되는 게요. 아직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프를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하기보다 바로 도형으로 넘어갈까라는 약간 그런 고민이 되네요. 약간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가요? 나중에 채팅이나 아니면 원장님께 연락을 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만약 다른 의견이 없다면 바로 도형으로 넘어가서 도형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같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